읽어보겠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이 총선 이튿날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해병대 내부망에 올려서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 가득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환대문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해병대가 정쟁의 회오리 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 외부의 상반된 목소리는 해병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만 있습니다.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올렸는데요. 실제 어떤 외압에 대한 본인의 결단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이제 추측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아마 가장 고민이 많고 네. 참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김계한 사령관과 이종섭 전 장관이라고 봐요. 아 지금 예. 그 당시 예. 바로 예를 들어서 외압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노하고 네. 이렇게 법과 규정대로 했어야 되는데 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후회스러워 할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군인들은 사실 명예를 되게 중시 여기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책임은 나에게, 네, 공은 부하에게 부하에게. 이렇게 하는데 마치 책임을 전가시켜버린 듯한 그것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네. 거대한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그 당시는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괴로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자기가 아끼던 부하가 지금 항명죄로 지금 네.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바른 소리를 못하고 네. 있는 그대로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한 죄책감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미안함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지금 너무 멀리 와 있으니까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그러한 말하지 못하는 고뇌.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멀리 왔다고 본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사령관으로 네.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 부하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잖아요. 네. 책임을 자기가 항상 떳떳이 졌어야 되는데 네. 그때 그런 거 있으면은 내가 딱 책임지고 군복을 벗든가 네. 또는 뭐 책임지고 법정에서도 사실을 얘기하든가 네. 아니면 양심 고백하고 딱 하든가 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네. 평생 떳떳할 텐데 지금 그래서 이러한 거를 지휘서신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늘 네.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네. 하늘을 뭐 보기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대단히 그런 얘기 대단히 내부적으로 네. 자기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령관이 전우들의 방파제가 되어서 태풍의 한가운데서도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게 방파제가 되려면 자기가 네, 초반부터. 양심선언을 하고 네. 해병대의 그런 기강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예. 자신이 계속 책임 회피하면서 박종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몰고 가면은 네. 방파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방파제를 해병대의 방파제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보여져요. 예.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초반에 이 사건 초기에 네. 박정훈 대령이 옳았고 네. 그때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이런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바르게 네. 기자회견을 하든지 형식을 네. 통해서 당당하게 했더라면 네. 지금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때는 사실은 권력의 편에 섰던 거 아닙니까? 이분이? 네, 그렇죠. 네.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은 네. 국방부 장관이나 뭐 또 국방부에서 계속 그 이첩 보류하라 네. 또 누구는 빼라 뭐 이런 지시를 받은 걸로 네.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본인이 결심을 못하고 박종훈 전 수사단장하고
회의하면서 어쩌지 위에서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근데 박정훈 대령은 말을 안 듣고 네. 규정과 방침대로 해야 됩니다. 네. 야, 이거 규정과 방침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사령관님도 다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언을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결국은 우유부단하게 결심을 못한 그 중간에서 있었는데 그때 딱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네. 법대로 이첩해. 그리고 위에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법대로 했습니다. 하고 과감히 뭐 물러나든가 네. 했었다면 얼마나 떳떳하고 명예롭겠습니까? 그때 아마 거기도 결심 시기를 놓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후회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해병대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네. 겁니다. 예.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해병대가 국민적으로 신뢰를 많이 잃었고 또 특히 해병 그 부하들 안에서도 아 저렇게 책임 안 지는데 누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일어났을 때부터 네. 군기강 문란 사건이고 국기 문란 사건이다. 국기문란이다. 네, 예. 군의 기강이 흔들리잖아요. 예. 네, 그렇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네, 예. 사실 이제 다가오는 특검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 이런 걸까요? 자기가 이제 이거를 이제 다 하면 죗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특검도 저는 압박을 계속 이제 조여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도 상당할 것이고 또 군복 입은 군인으로서의 어떤 네. 불명예스러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책임 못 지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압박감도 있을 것이고 저는 여러 가지가 겹칠 거라고 봅니다. 이 심경이 매우 네. 복잡할 거다. 네. 그러니까 해방 전국에서 친일파들이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친일 안 했지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선거 결과로 민심이 폭발해서 범야권이 192석이나 되는 큰 의석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힘을 잃고 그리고 야권이 힘을 받으면서 전국이 완전히 변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럴 네.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192석 이렇게 네. 되니까 아마 해병대 내에서 술렁일 겁니다. 이거 특검 갈 텐데 우리 사령관 어떻게 될까? 금방 잘리지 않을까? 예. 또는 뭐 어떻게 될까? 예. 특검법 때문에 그 안에 내부 장병들이 술렁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사령관의 문제가 달린 것이고 네. 또 해병대 그 박종원 대령 항명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저는 미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느 군보다도 해병대가 여기엔 가장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네. 현역들도 마찬가지 말을 못한다 뿐이지. 네. 그러니까 그런 술렁일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러한 또 지휘서신을 보내서 네. 뭐 본인이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데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네. 물러나서 하고 또 떳떳이 양심 고백을 하고 하는 것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 지금도 예. 안 늦었죠, 사실.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뭐 기자회견 형식으로 양심 고백을 하면 네. 그러면 방파제 역할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용기가 없으면은 또 그 재판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네. 네. 5월 17일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박 대령 측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검토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예컨대 이종섭 전 장관이 재판에 출석을 해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의 방향, 그다음에 특검 전국에서도 이게 상당히 큰 소용돌이의 복판에 쓰게 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네. 당연히 그 증인 신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핵심은 김계원 사령관에게 지시한 네. 핵심은 또 국방부 그렇죠. 장관이잖아요. 이종섭 장관이죠. 그래서 사실은 박종원 전 대령 항명죄, 네. 저는 항명이 아니라고 예, 보는데 예, 예.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그 항명의 주체가
김계은 사령관에 대한 항명으로 보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장관에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예. 증인을 해야 이 연결고리가 예. 퍼즐이 맞춰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 박정훈 단장은 사령관한테 지시를 받고 네. 사령관은 장관한테 지시를 받고 네. 장관은 도대체 누구에게 지시를 받은 거냐. 네. 사실은 이게 거의 다 꼭지를 딴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VIP 경로설의 실체가 사실은 다 확인이 됐고 네.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0으로 시작되는 용산 대통령실에 전화 그분의 목소리가 누구냐 이것만 이종섭 장관이 얘기하면 아주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이게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원식 장관이요 어제 KBS 일요진단에 출연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안 된다.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재판 기다리는 게 순서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수사와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상병 특검법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의 이 같은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불성설이죠. 뭔가 하면 지금 신원식 장관 얘기는 네. 지금 사법기관 3개 기관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상병에 대한 순직 문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박종훈 대령 항명죄와 관련돼서는 군사법원에서 하고 있고 네. 그다음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3개 기관이 국민적인 신뢰를 거의 많이 잃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는 어땠습니까? 해병대에서 수사 초동 수사 결과를 통보했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다시 국방부에서 해수하러 온다고 또 절차를 무시하고 그걸 줬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도 반대가 많은 걸로 아는데 네. 어떤 외압에 의해서 줘버린 걸로 지금 예. 나오고 있으니까 경찰 자체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고 자유롭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 법 체계에서는 군 검찰이 네. 핵심적인 증거들을 많이 은폐를 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실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퀘스천 마크가 일어나고 네, 있는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 사법 체계에서도 신뢰가 이뤄진 거고 네. 공수처도 이종섭 전 장관 전 대사를 네. 4시간 조사를 수사해서. 받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면죄부를 네. 준 것 같이 이래 나오잖아요. 네. 물론 그것은 또 주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또 그동안 뭐 했냐 이거 빨리 조사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국민적으로 신뢰가 퀘스천 마크인 거죠 공수처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그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은.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신원식 장관은 이 3개 기관이 하니까 끝까지 기다려 보자. 그러면서 신원식 장관은 끝에 네. 특검의 여지는 남겼어요. 제가 쭉 네, 네, 네. 방송을 봤더니 네. 그 세계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 절차를 기다려 보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방법을 네. 생각해 보자. 예. 다른 방법이 특검이겠죠. 특검.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은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예, 예. 특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시점이 예, 예. 우리 당에서는 당장 해야 되는 예, 거고 예. 신원식 장관은 이 3개 기관의 그 수사를 다 보고 지켜보고 나서 그것도 못마땅하고 하면은 다른 그때 하자.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 예. 다른 방법이 저는 특검이라.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쭉 보면서 신원식 장관도 특검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그렇지만 지금 현직 장관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고야. 3개 기관에서 네. 하니까 사법 절차를 믿고 기다려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일 미진하면 또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 네. 다른 방법이 특검이죠. 그러니까 시점의 문제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